소년 대종사는 하늘 보고 의심내고 비구름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우주자연의 현상은 왜 이렇게 되는지 의심 품고 연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일과 이치 간에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론상서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순서입니다. 아침에 제가 성가가 하나 생각났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제가 70년도 중반에 이리교당에 다닐 때 그때는 유년회 이런 거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유년회 다시 다니신 어른들 계세요? 그때 그 어린이 회가가 있어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시작하죠? 어린이 회가 처음에 24장인데 제가 잊어버렸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결의의 꽃 세계의 보배. 그 노래를 어린 시절에 불렀는데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왠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리고 교당에 어떤 때는 가기 싫어가지고 어머니 등짝을 어머니 손으로 맞아가면서 가기도 하고, 간다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걸려가지고 집에 가서 혼나고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생각이 나고 2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법당에 모시어진 법신불같이 둥글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부처님 대종사 같이 제일 큰 일, 거룩한 일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왜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는 결의의 꽃, 어려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론상 선물을 보니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이 결의의 꽃이 되고 세계의 보배가 돼서 우리들의 부처님 대종사같이 제일 큰 일, 거룩한 일을 하는 길이 오늘 이 마음 공부 잘하고 오늘 밝혀주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그리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면 우리가 원래대로 그렇게 세계의 꽃이 되고 세계의 보배가 되겠다. 우리도 대종사같이 그런 마음으로, 비록 중생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일 큰 일, 거룩한 일은 이 공부길에 있다. 또 공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공부하면 원불교 공부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요 도표는 보여드렸는데요. 이론상서문을 이렇게 그려본 건데, 뒤에 배경이 좀 진하게 된 부분은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이 비로소 서원이죠.
밑에 부분이 서원입니다. 이론상 서원, 이론상 또 우리 정수인 백사님께서 또 이론상이라고 한다 하실 것 같습니다.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저기부터가 비로소 우리들의 서원입니다. 서원은 뭐죠? 원래의 말은 맹서죠. 맹서가 맹세가 됐는데 맹서하고 발언하는 거죠. 이론의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자고, 그리고 채받자고 합니다. 어려서 저도 좀 배운 적이 있는데요. 붓글씨 쓸 때 선생님이 채본 써주시면 그 밑에 받쳐놓고 그대로 쓰죠. 그대로 하기로 한다. 그런 뜻에서 채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누구죠? 지금 계명대에서 강의하는 피아니스트 임동민 교수가 학생들을 레슨해주는 쇼츠라고 하죠. 짧은 걸 보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학생 보고 쳐보래요. 쳐보라고 하더니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감정, 세기, 기교, 그거 해석, 그리고 그대로 쳐봐. 소리가 달라져요. 묘하죠? 축구선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우리 월드컵 영웅 안정환 선수가 초등학교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킥 지도하는 것도 쇼츠를 봤는데, 처음에 지도해주기 이전의 킥과 그런 마스터들이 이렇게 해봐, 이대로 해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어린 선수들이 안정환 선수의 지도를 받아서 킥을 하니까 손흥민 같은 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역시 표본이 있고 표본을 따라가고 그대로 한다는 건 참으로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이건 비슷비슷한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왜 가져와 봤냐면, 이론상의 진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돈공광명조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공함을 채받는 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광명함을 채받아서 사리를 밝게 연모하고 궁구하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론상의 진리의 조화로움을 채받아서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라.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라. 그 밑에는 그것들이 교의품 5장에서는 정에게 양성, 견성, 솔성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결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탐진치의 삼독이나 오욕, 칠정 이런 것들이 비워졌기에 원만하다. 고집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고 차별하는 마음이 없기에 원만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원만하다는 말은 반야심경에서 말씀하는 빌공자와도 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PPT 한번 넘겨주시죠. 수호인데요. 자전에서 말 뜻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가치 따위를 침범이나 침해로부터 지키고 보호함. 침범 그러면은 국경선 같은 건 침범이라고 하고요. 침해는 뭐 인권 침해 이러죠. 그러니까 침범 그러면 물리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비해서 침해는 좀 더 정신적이고 보이지 않고 그런 건데 이걸 아울러서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을
마구니의 침범으로부터 지키고 마음을 요란 어리석음 그름의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이것이 수호의 뜻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수호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각산 종사님이라고요. 각산 신도영 종사님이신데 38세 그 젊은 나이에 열반하셨는데 그 뒤에 종사위까지 오르신 저른이 저술하신 교종 공부 저 책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런 거 공부하셨을 텐데 성문 종합 영어, 수학의 정석 같이 원불교 우리 교전 공부에는 그런 위치를 가진 그런 책이 교전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정할 때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기 위해서 정할 때 일이 없을 때는 연불, 좌선, 심고, 기도, 주송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전기훈련 11과목에도 연불, 좌선, 상시응용 주의사항에도 연불, 좌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항마의 승급 대상자들께서 정기일기, 상시일기를 쓰시는데 꼬박꼬박 저녁에 연불좌선 다 하시고 기재하시고 그런 어른들 계십니다.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고요. 직장생활 바쁜 일과 속에서 자리 잡고 좌선하고 이러기 실제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저 같으면 출근하시기 전에 한 1, 2분만이라도 집에서 조용한 곳에서 일심 챙겨보고 버스 속에서 지하철 속에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어제 일 회사 가서 할 일 이렇게 뒤척이기보다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일심해 보려고 하고 고요해 보려고 하는 노력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허공처럼 되고 백지도 되고 빈 땅이 될 때 거기에 다른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는 못하는데요. 저도 이제 일이나 뭐나 이렇게 바쁘고 그럴 때 우리 교당에서 이 시그넘까지 뒷길이 있잖아요. 그럼 이 K2 본사 앞에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잠깐 걸으면요, 어떤 때는 기도문도 잘 써집니다. 영감도 떠올라요. 그래서 늘 생각해 보는 게 잠깐의 멈춤이, 잠깐의 안정이, 잠깐의 일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영감을 주는구나. 조각조각의 마음이 아니라 통째로 온통의 마음을 주는 것이 일심 공부다. 정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이제 동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각산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대경지지해라. 두 번째, 집사전일해라. 세 번째, 사후돈망해라. 첫 번째는 이런 뜻이죠. 경계를 당해서 그칠 줄 알아라. 그쳐야 된다. 멈춰라. 그런 뜻인데요. 3번 생각하고 말아라.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 법당 앞에서 인사하면서 우리 평산 회장님과 이 멈추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회장님께서 쉽지 않죠. 멈추는 거.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이 멈추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다른 시간에 한번 이 예화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서 한번 들여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산선학 때 근무할 때인데 그때는 학생들 정기일기, 심신작용 처리권 이런 걸 감각감상, 상시일기 이런 걸 쓰면 이 지도 교무가 문답하고 감정해주고
학생이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제도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 일기를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표시도 해주는데 별 5개를 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학생 일기가 이런 거더라고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가 유념 공부로 되게 의미 있고 좋은 표준이 돼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가 자기의 유념이었답니다. 유념을 이렇게 딱 그렇게 유념 공부를 하려고 잡았대요. 근데 어떤 게 온전한 건지를 잘 몰라서 경전을 찾아보니까 대산종사께서 멈춰라 이 말씀을 강조하셨더래요. 그래서 대산종사 말씀이니까 그럼 나는 멈추면 되겠다, 경계에. 이렇게 생각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로 유념 표준 잡고 경계마다 일마다 관계마다 아니비설시드가 작용을 할 때 멈추는 표준, 멈춰라, 이렇게 공부를 했대요. 하다 보니까 공부도 잘 되고 모르는 것도 좀 알아지는 것 같고 그 온전한 뒤에 생각도 잘 일어나고 바르게 취사도 되는 것 같고 소득도 많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출가를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20살쯤 먹었죠. 간사도 안 하고. 앞에 4학년 선배가 대학 졸업도 하고 그 형은 이제 그 학생 일기에 의하면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좌선도 혼자 어디 가서 한 2시간씩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형이 밥을 먹는데 아침에 야 너는 유념을 뭘로 하냐? 유념의 표준이 뭐냐?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대산종사님이 멈추라 가셔서 그냥 멈추기만 합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그 선배의 일장 훈시와 지도가 있었겠죠. 수많은 법문을 이야기하면서 멈추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멈춰가지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 대산종사의 말씀은 그렇고 너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에 반발심도 나고 아니 대산종사께서 멈추라 그러셔서 다 멈추는데 스승님 말씀이 뭐 되니 아니니 하는 것 같고 불쾌하기도 하고 본인이 해놓은 경험도 있어서 반박할 만한 내용이 충분해가지고 여기까지 말이 올라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표준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고 멈추기더래요. 그거 멈춰버렸대요. 침 한 번 삼키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그렇게 잘 들리랍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배가 없더래요. 그리고 그 형이 해주는 얘기가 자기가 공부하는데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밥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형 고맙다고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식당 문을 열고 나오는데 서원관으로 오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고 상쾌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별 5개를 줬습니다. 멈추는 건 그런 거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게 이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기 위해서 그 법문의 표준에서 딱 해버리는 거. 이게 집사전일이죠. 이 일을 당해서 온전하게 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지내도록 하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오늘도 그랬는데요. 그 독경을 하려고 저 불단에 앉았는데 설교할 생각에 이 설교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약간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어떻게 얘기하지 생각이 나면서 그 사회자의 이야기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열심 이 일에 지금 집중, 그 일 집중 이렇게 마음을 챙겨왔거든요. 재지낼 때도 그럽니다. 가끔 앞뒤의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있고 그러면 그 생각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성주 3편인데 성주를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모를 때 있습니다. 죽비를 이때 쳤어? 내가 안 쳤어? 이러고요. 그죠? 그
영가의 이름이 김씨였어, 이씨였어 이럴 때도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마음에도 전이라고 일심을 챙긴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거죠. 요즘은 강남교당에 와서는 제가 운전을 많이 안 해서 별로 그런 경험은 없는데, 영산에 근무할 때는 총부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회의도 가야 되고 운전을 제법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반 이상 한두 시간씩 운전해야 되고 이제 그런 날인데,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물론 좋은 날도 조심해야 되지만 운전할 때 저의 표준은 핸들은 바보처럼 엑셀은 천치처럼입니다. 천천히 하자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자고.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오히려 시동 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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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심 일심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하시다 보면 어때요? 내가 핸들을 잡았는지 내가 핸들에 걸쳐 있는지 알지 못하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여기가 어디지? 이럴 때 있죠. 그럴 일을 당해서 그 일에 전이라는 훈련, 마음 챙겨서 일심으로 돌아오는 훈련, 이런 거 해라. 이걸 집사전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죠. 요즘 어떤 날 토요일에 다무실이 있으면 진짜 정신없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날은 제사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법회 준비해야 되고 PPT도 만들어야 되고, 또 특히나 요즘 그 뭐였죠? 1월 5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스스로 등록해야 돼서 그 등록 문제로 전화를 많이 해오십니다. 오히려 우리 교도님들은 예외에 내왕하시고 자주 뵙는 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도의 범주에 든 분들은 공지도 잘 못 받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이제 일반 전화가 울립니다. 그럼 이제 나는 바빠서 기도문도 써야 되고 회보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회보 제가 틀리기 선수거든요. 글자 무지하게 틀립니다. 그럼 우리 메타원님이 빨간 펜 선생님이어가지고 이거 우사님 이거 틀렸어요, 숫자 틀렸어요. 우리 메타님 되게 꼼꼼하세요. 그럼 이제 그런 일 안 당하려고 신경 써서 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전화 받고 핸드폰 울리고 이러다 보면요 일심을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핑계댈 수가 없죠. 왜 핑계를 댈 수가 없냐면, 하나의 사건만, 하나의 일만, 하나의 경계만 전일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일이 다 제 책임 범위의 일이고 내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일, 그 모든 일에 결함이 없게 하고 챙겨야 되는데, 왜 못 챙기냐면요 빨리 하고 싶어요. 쉽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 좀 두세 번 안 물었으면 좋겠어, 속으로. 나도 바빠.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전일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당하여 전일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복잡한 일 여러 가지 가운데 그런 일이 다 책임 범위의 일이 빠짐이 없게, 결함이 없게 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전이람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후돈망인데요. 사후돈망은 지난 일은 잊고 쉬자는 거죠. 일 지내고 나서 계속 후회하거나 아까 그러지 말걸 그러기도 하고요. 물론 그래야 될 일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의 취지는 그 일을 저녁에까지, 일 지나고 온 지금까지 너무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런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연불좌선도 하게 하고 일기기재도 해라. 윤수일 씨가 그래서 노래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근데 후회합니다.
계속 붙잡고 아까 이러지 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을 보낼까 어쩔까 그래 봐요.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 좌산 상사님 제가 이렇게 곁에서 뵈면요. 오후 5시에 진지 잡수시고 진지를 좀 일찍 드십니다. 그러면 6시 전에 동네에 이렇게 운동하세요. 그럼 그 상사원에 들어오시면 7시가 좀 못 돼요. 그럼 이제 별일이 없으시면 그 시간에 숙소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샤워하시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밖에도 안 나오세요. 말씀도 없으십니다. 부르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특별히 가보면 잠옷 차림에 편한 옷으로 계시고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책 볼 일 있으면 책도 보시고 뉴스 보시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특별히 여쭤볼 일도 없지만 말씀도 안 하시려고 해요. 내왕도 안 하세요. 저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슨 책 얘기하시고 법문하시고 그러고 돌아와서 저녁에 저 일 마치고 어쩌면 저렇게 무심도인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무심함의 그 극치였습니다. 소위 그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존야기가 그런 것 같은데요. PT 좀 넘겨줘 보세요. 이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대산종사께서 존야기 말씀하셨거든요. 밤의 기운을 기른다. 우리의 성품을 보존한다. 낮에 크는 걸로 아는데 밤에 큰다. 만물이 밤에 크는 것이고 겨울에 크는 것이 철학이고 진리이다. 그 존약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른들은 존약이를 저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앞에 PPT 한번 보여주시죠. 앞으로요. 제가 이거 우연히 최근에 본 시인데 백무산 시인이라는 분의 시인데요. 정지의 힘입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미래로 간다. 중간 뛰어넘어 보면요.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우리의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딱 부합하는 식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된다 하셨는데요. 사리 그러면 일과 이치인데요. 사리라는 단어에 포함되지 않는 우주에 존재하는 존재 형태와 이루 종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두 단어에 우주만주 전체는 모두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리 연구 그러셨으니까 몰라도 되는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연구해라. 알아야 된다. 이런 전제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상사원에 근무할 때인데 이때도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인데 전주에서 익산을 넘어오는데 대로변에 무슨 전시장이 있는데 농기구 전시장이 있었어요. 야, 저기 농기구 전시장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시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새로 나온 농기구 설명하는데 그걸 다 듣고 다니시는 거예요. 뒤에서 저는 빨리 가봤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옷도 먹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묻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한 말씀도 허투루 들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뿐이 아니고요. 제가 모스크바에 근무할 때 모스크바에 한번 다녀가셨는데 그때 예비 교무들도 있고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그 사원도 있고 그런 좀 어떤 그 도시를 다녀오게 됐는데 모스크바 교당 교도 중에 유법인 씨라고 하는 모스크바 러시아어 전공자인데 역사, 사회, 인문 이런 데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학위를 가진 분인데 그분이 러시아의 문학, 역사, 사회 이런 걸
차속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고 가고 꼬박 한 7, 8시간을. 그래서 상사님께서 맨 앞에 앉으셨거든요. 저희들은 뒤로 앉았죠. 왜 뒤로 앉죠? 자려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젊은이 대부분은 졸거나 자요. 어른들도 대부분 졸아요. 근데 우리 좌산 상사님은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혼자 듣고 혼자 질문하고 그 사람하고 오고 가고 꼬박 한 7시간 정도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야, 저 사람 진짜 공부 잘했다. 공부 참 많이 했다. 야, 너 저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고 배워라. 이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사원 근무할 때 070 인터넷 전화가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우리 간사가, 어린 간사가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린다고 전화를 걸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세요.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요. 저쪽에서 울리는 건 이렇게 땡겨봤습니다. 기본 몇 가지만 딱 이제 자기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한테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렸다고 칭찬도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들으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이건 어떻게 해? 이건 했으니까 우리 간사가 그건 공부 안 했는데요? 매뉴얼이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야, 이 녀석아 가서 더 공부해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해서 그 경우를 가가지고 종이다 적어서 설명하고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그걸 들으시고 딱 놓고 그렇게 딱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저도 받았는데 그렇게 안 썼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시는데 되게 원칙처럼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이치는 어떤 순서, 법칙, 조건, 방법 이런 걸 이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일은 그 현상이 되도록 하는 이치에 비롯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겠죠. 2500년 전에 부처님 제세 시에는요, 이치나 근본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깨달음 초월 더 의미 있었겠죠. 사제 8정도 12연계면 다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죠? AI 알아야 돼요. 그죠? 홈택스 등록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그 휴대전화가 있는데 다 있죠. 서울에 왔더니 휴대전화를 대고 대중교통을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하다가 못했어요. 청년 회원 가운데 송진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마주 앉아서 얘기하다가 물었어요. 쉽게 해주더라고요. 그 뒤로 이 전화기를 대고 버스,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깜짝 놀래죠. 현금은 없고 마침 뒤져보니까 이 주머니 하나에 카드가 별도 카드가 하나 있더만요. 아유, 10년 감사했어요. 카드야 나 살려라 했죠. 이걸로 내서 얼른 찍고 왔는데 그 뒤로 그러고 나서 그 친구에 다시 물었어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지? 나이가 좀 있어서 제가 형용하는데 요새 전화기 가지고 뭐 무슨 변화 있으셔요? 그래서 나 통신사를 옮겼어. 그랬더니 교무님 통신사를 옮기면 뭐를 옮겨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이 이렇게 해줬어요. 이제는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타보니까 되더라고요. 몰라도 됩니까? 그런 거 우리? SRT 하나 탔는데도요. 미리 예약해서 그 시간 알아보고 검색하고 자리 없을 때는 어떤 젊은 친구들은 새로 고침해서 그 어렵게 표도 구하고 카드 결제하고 몇 번 라인에 가서 타고 세상의 수많은 일이 있고 수많은 복잡한 관계가 있고 그러니 우리 다 연구해야 되잖아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리 연구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조의 난칙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 공부, 작업, 심지어는 이 마이크 하나 켜는 것까지도 이치가 분명하고요. 그걸 몰라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 생활의 불교인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께서는 일과 이치를 함께 연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소년 대종사는 하늘 보고 의심내고 비구름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우주자연의 현상은 왜 이렇게 되는지 의심 품고 연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일과 이치 간에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어리석지 않으려면 연구해야 됩니다. 뭐를요? 사리를. 시간이 많이 돼서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